아저씨 같은 아이한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분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보니? 1시간 만부터 그 정도는 괜찮잖아. 그동안 물론 뭐 연출 내가 전공이 아니니까 그냥 뭐 출연 위주로 했는데 이미 80년대 중반에 한 연작으로 한 3작품 연출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모래의 수전로부터 호화마토에서 했고, 그다음에 알고 대극장에서 우리 정혜연 씨의 환상살인이라는 창작극을 했고, 그다음에 소극장에서 임기만호 베르히문의 가을 소나타. 그 3작품을 내가 다 연작으로 계속해서 연출을 했어요. 물론 나는 출연 안 했고 네. 연출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하려다가 다른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악극회가 창단돼가지고 두 번째 작품, 그래서 아자빌라의 시련 네. 크루시블 그걸 내가 또 연출을 했어요. 근데 전부 아마추어들 지금 이제 다 대학교 교수고 뭐 박사고 연출가고 그런데 이 친구 동문들이니까 모아놓고 이제 사실 그 친구들이 이제 연출을 해야 될 텐데 배우인 내가 연출을 했다고. 근데 그 작품은 내가 이제 학교에서 다뤄봤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해서 이제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속으로 그랬겠지 무슨 배우가 연출 다 해 이제 그랬겠지만은 내가 한마디 했지. 그들이 학문적으로는 다 박사고 교수지만은 배우는 다 아마추어다. 그러니까 땅소리지 말고 내가 이제 제일 고참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 작품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쉬었다가 이제 이 작품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학교에서 나는 여러 번 다뤄봤어요. 학생들하고 워크숍하다 보면 내 작업이 워크숍이니까 한 학기 동안 한 작품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공부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반 정도 남겨놓고서 아이들이 매일처럼 나와서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들이 공연 때 그렇게 연습을 한다. 학생들 아마추어들이 수업 시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외 시간은 나도 이제 빈 시간 학생들한테 활용해가지고 그걸 20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웬만한 작품은 내가 다 다뤄봤어요. 이 작품도 사실 전전학기 학부 4학년 졸업 공연으로 1년 동안을 다뤘다고요. 다 완성을 시켜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국 상영을 SN데스크에서 못하고 알려드립니다. SN데스크에서 알려드립니다. 평가만 하고 배우분들 만났는데 마이크 착용 그러다 보니까 부탁드립니다. 배우분들 마이크 원래 이 착용 취업이라는 뭐 안톤 취업 작품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작품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보통 소위 작가가 아니거든요. 소위 말하면 세계적으로 그 4대 문호에 속하는 작가들이니까 이게 보통 작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깊이가 있고 이 작품 속에 문학은 더 말할 거 없고 철학과 사상이 들어있는 작품이에요. 그다음에 그 제정 러시아 말기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 양반이 중간에 서서요. 소위 귀족 사회와 서민 사회의 그 엄격한 격차, 그다음에 그 서민 사회의 고통, 빈곤 이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작품마다 한 가족의 중심의 드라마지만은 그 속에 다 거기에 대한 연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바꾸자면 안 되겠다. 개혁이라는 걸 자꾸 주장하게 되는 거고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주장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특히 또 명대사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의 연기가 살아야 취업이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여러 가지 형식으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상징적 취업을 설명할지 모르지만 취업이 진짜 대사에 담겨있는 그런 문학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전달하려면 배우의 연기가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배우 중심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번 작품도 내가 무슨 연출가 받으면 배우 한 사람의 배우로서 같이 주도했을 뿐이지 공동 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들 각자 다 프로페셔널 배우들이니까 자기들 역량껏 한번 발휘해봐라. 창의력을 발휘해봐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일어나가는 작품들이에요. 물론 이제 번역문학이라는 게 이제 번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가장 견신한 작품이다 생각하고서 이제 이걸 합의하에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 한마디고 그대로 다 합니다. 그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취업의 시대가 제정 러시아 말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농민 봉기가 먼저 일어났고 못 살겠다고 진짜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그걸 타고 성공한 게 벌써부터 영이에요. 뭐냐,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들 찬사하는 사회를 이끌어냈다. 이건 일종의 이상형 아니냐 이거예요. 이때 사실은 많은 지식인들이 여기다 경도가 됐어요. 프랑스 사르트르나 까뮤 다 이쪽에 동조했다가 까뮤는 이제 스탈린 지하를 보고 돌아섰지만은
그 동양에서도 많은 우리 문인들이 여기 옛날에 우리 이제 6.25 전에 개혁파 문인들 해가지고 이 사조에 상당히 동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 자체가 좋으니까. 그러나 실제 소비에트 공화국이 들어서고 레닌 이후에 스탈린 치하서부터는 또 다른 명확한 독재 체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이건 아니구나. 이건 또 다른 히틀러의 재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중간에서 봤을 때 어떻든 간에 그 시대 이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이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처음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두 젊은이가 주요 인물 아닙니까? 하나는 작가를 꿈꾸는 젊은이, 하나는 배우를 꿈꾸는 젊은이. 이 도중에 그냥 큰 희망을 가지고 와서 노력하는데 결국은 둘이 다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기존 세대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참 대단한 게 이 지금 첫 번에 그 우리 리나가 읊어제끼는 드로벨의 연극은 그 앞 한참 전 후에 있을 저 브레히트나 이오네스코를 전제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서사시적 이런 대사들, 그러니까 어떤 뭐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상징성만 가지고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로드라마가 아니지. 이런 데서 기존의 멜로드라마를 거부하고 새로운 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게 드로블레프인데 이게 기존 세력에 의해서 이게 묵살당한. 그러니까 이건 물론 시대적으로 뭐 100년 전 얘기고 우리하고 환경이 달랐던 조건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서는 상당히 동조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젊은이들의 가능성, 미래,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 당면한 문제가 우리도 사회적으로 젊은이들 일자리 문제, 젊은이들 내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과거에는 이제 봉건에서 자기들만의 세상이니까 이건 쳐다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뭐 민주주의 사회가 돼서 이제 국민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국가가 뭘 해줄 것인가, 뭘 뒷받침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네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세워서 그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더군다나 이제 한 가지 우리 젊은 세대에 내가 지금 기대하는 바는 우선 우리 젊은 세대가 언어가 통일이 됐어요. 이제 지방 사투리 안 씁니다. 그러니까 어디 출신인지도 몰라요. 이것이 우선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지역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나는 우리 세대에 비해서 종족이 개량이 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용모, 체격, 머리 다 달랐어. 학교에서 워크숍 하다 보면 한 달 걸린 거 요즘 친구들 보면 보름이 다 돼요. 비슷하게. 그런 정도로 우수한 인력들이 됐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네들에게 기회만 주고 자리만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세계 인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뭐 우리 분야지만은 이미 다 올라서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잠재적인 능력이에요. 사실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하도 외침을 받고 누리다 보니까 억눌려 가지고 그 길을 다 펴지 못해 이제 마음껏 필 수 있는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정책이 뒷받침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 앞으로 향한 전진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그네들 사회에 되면 모든 분야에서 정말로 세계 인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자기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기 작품도 보게 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옛날 같으면 좀 못해요. 근데 하거든요. 해야 된다고요. 우리 저 선배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시간 활용해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나와요. 그게 옛날은 안 됐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때는 연출이 욕을 하고 발기질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르쳤는데 지금 그럴 필요 없어요. 본인들 스스로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참 많이 달라졌어요. 난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우리 분야는 더 말할 거고 앞으로 이제 뭐 얼마든지 해외 나가서 경쟁해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건의 문제가 어떤 그 후에 누적돼 있었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어떻든 사회 전반적으로 이걸 빨리 극복해내야 돼요. 예, 그 발전의 요인이 되고 거기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짓눌려 가지고 하다 보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민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소위 말해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서라도 이걸 극복해내야 되겠다. 이런 저 확신과 비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네. 내가 연출가로 저거 한 게 아니라 나도 배우는 여기 출연하니까 배우 입장에서 이 취업 작품을 원작 그대로 한번 관객에게 소개해드리고 싶다. 내가 이제 동성도 많이 했어요. 우리 체험 여러 작품 여러 사람이 다뤘으니까 여러 가지 형식으로 다 의미가 있는데 우리 아주 소박하게 진솔하게 원작 그대로 전달을 시킴으로써 배우들의 여행을 통해서 체험이 이런 작품이구나 하는 걸 한번 좀 이렇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서로 우리 배우들이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거지. 그 작년 말에 리어왕을 3시간 20분 훌로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관객이 다 동의했어요. 그게 30일 전부터 만석이었으니까. 그만큼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대로 된 작품을 제대로 된 배우들이 모여서 제대로만 하면 관객은 얼마든지 있다는 확신을 내가 가졌으니. 그 다음에 1년의 작품도 보면 저 좀 난해하지 않나 그런데도 관객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너무 외형적인 어떤 그 변형이라든지 또는 전혀 다른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만은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은 그건 하나의 예술가의 작업의 의미가 있지 관객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얘기라. 관객한테는 진솔하게 작품을 전체 이 명작 이거를 제대로 전달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들은 한번 제대로 한번 원작을 우리 관객에게 전달을 시켜보자 이런 합의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건 특별한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닌 거고 아직은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아직도 기억력이 좀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노력을 해서 보완해가면서 유지하는 거고 과제가 있으니까 그 과제를 따라다니다 보면 하루하루 넘어가는 겁니다. 갖고 이제 운동이라는 건 요즘 한 석 달째 지금 내가 못하고 있지만 늦게 배웠지만 이제 골프 내가 쫓아다니면서 잘은 못 치지만 걸어다니는 맛에 쫓아다니고 이제 그런 정도의 운동이고 헬스클럽 같은 데는 안 나갔어요. 왜냐면 거기 가야 시간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우리 작업인이 머리다 보면 몇 달이고 뭐고 거기 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돈만 날라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자기 작업에 충실하게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유지가 되더라고요. 글쎄 그건 이제 언제까지 이제 한계가 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내년 것도 이제 과제가 좀 남아 있어요. 3, 4월에 영화 한 편 찍어야 되겠고 또 6월달에 우리 리어왕을 다시 재공연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정도 쭉 있으니까 또 학교 있고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잘 유지가 될 것 같아요.